1943년 4월 5일 브라질 해안. 3명의 브라질 어부들이 해안에서 약 15km 떨어진 바다 멀리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어부들은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 수상한 물체가 있는 쪽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점점 수상한 물체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부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상한 물체의 정체는 바로 얇은 나무로 만들어진 뗏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나무 뗏목 위에 남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남자의 몰골은 말라 비틀어 굶어 죽기 직전이었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푼림으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브라질 해안에서, 그것도 뗏목 위에서 발견되었을까요? 푼림은 1918년 3월 8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고 있었던 시기였고 섬에서 태어난 푼림은 어촌에서 태어났던지라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에 수영을 배웠고 어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에게 낚시도 배우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 2차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하게 되었고 당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나라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푼림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푼림도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나이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만약 군대에 징집된다면 총알바지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일본군과 싸우도록 두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군에 징집되어 전쟁에 참여하느니 차라리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결국 푼림이 10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말레이시아로 이주했습니다. 푼림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어업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푼림은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인 영국 상선의 캐빈보이로 징집되었습니다. 캐빈보이는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를 도와주거나 밤새 선박의 경계를 서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조타수 역할을 하며 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와주는 직원입니다. 배에서 캐빈보이로 일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 총을 들고 일본군과 싸우는 것보다 확실히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한 업무였죠. 하지만 끔찍한 상황이 푼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푼림을 포함해 함께 복무한 아시아계 선원들은 끔찍한 인종차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땀 흘리며 받았던 보수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보수였고 심지어 영국의 장교들에겐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1937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결국 참지 못한 푼림은 영국 상선을 떠나게 되었고 일자리를 찾아 홍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푼림은 정비공으로 일을 시작해 몇 년 동안 홍콩에서 경력을 쌓게 됩니다. 홍콩에서 살고 있는 푼림에게 평화로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당시 일본은 홍콩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941년 일본의 홍콩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1942년 푼림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바다 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SS 벨로몬드 호의 선원으로 들어가서 식당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벨로몬드 호는 1922년에 건조된 선박으로 화물을 옮기는 거대한 화물선이었고 선박의 길이는 무려 130m에 달하는 길이었습니다. 벨로몬드 호의 속도는 12노트로 약 시속 22km였으며 일반적인 다른 선박보다는 확실히 느린 속도였습니다. 11월 23일 벨로몬드 호는 각종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수에즈 운하에서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항해 중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한 케이프타운과 남아메리카 수리남의 수도인 파라마리보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뉴욕에 도착해야 하는 경로였습니다. 당시 벨로몬드 호의 무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벨로몬드 호를 호위하는 함선 없이 벨로몬드 호 혼자서 항해했습니다. 오후 2시경 화물선이 브라질 북부 해역에 도착했을 때 화물선 근처에서 잠수하고 있던 독일의 U-17이 잠수함이 화물선을 향해 2발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이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벨로몬드 호는
2분 만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선원 54명 중 거의 대부분이 어뢰로 인한 폭발로 사망하거나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푼림은 자신의 방에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가라앉고 있는 선박에서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박이 침몰하며 생긴 물길에 휩쓸려갔습니다. 푼림이 정신을 차렸을 때 푼림 이외에 주변에 아무 생존자는 없었고 구명조끼만을 착용한 채로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배운 수영과 구명조끼 덕분인지 물에서 뜰 수 있었고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바닷물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상어가 밑에서 배의 잔해 속에 깔린 선원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푼림은 거의 2시간가량 바다 위에서 떠 있었습니다. 온몸이 바닷물에 불어 있었고 너무 많은 바닷물을 마신 탓인지 탈수 증세와 함께 탈진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포기하기 직전이었을 때 기적적으로 근처에 떠다니는 나무 뗏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뗏목의 크기는 길이가 2.5m인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나무 뗏목이었습니다. 작은 나무 뗏목에 올라탄 그는 다행히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뗏목 위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상자 안에는 약간의 생수와 건빵, 초콜릿 등의 식량이 있었고 손전등과 주전자, 밧줄 등의 잡동사니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심하기도 전에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너무나도 뜨거웠고 밤에는 온몸이 젖어 있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는 햇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빗물을 모아 마실 수 있는 물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식량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푼림은 손전등을 분해해서 나온 스프링을 이용해 낚싯바늘을 만들었고 밧줄과 막대를 가지고 낚싯줄과 낚싯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빵을 잘게 으깨서 반죽을 지어 낚시에 사용할 미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하는 데 성공했고 작은 물고기들을 미끼로 사용해 더 큰 물고기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링으로 만든 낚싯바늘의 내구도는 약했기 때문에 뗏목에 박혀있는 못을 빼내 낚싯바늘로 만들어 낚싯대를 보강했습니다. 또한 가끔씩 갈매기들이 뗏목에 앉았을 때 갈매기들을 잡아서 식량으로 만들었습니다. 갈매기들과 물고기들이 썩지 않도록 바닷물에 담갔다 뺀 후 뗏목에 말려서 건조해 육포를 만들어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푼림은 이러한 방법으로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뗏목과 자신의 발목을 밧줄로 묶어서 안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끔씩 뗏목 쪽으로 상어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주전자를 휘둘러 작은 상어들을 때려잡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지며 그의 탈수 증세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냥한 상어의 간을 씹어서 나오는 피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 표류하는 동안 가끔씩 그 근처에서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들은 표류되어 있는 푼림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엔 자신이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수함의 공격 범위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도움을 청하는 미끼 작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꺼려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푼림은 바닷물을 보고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색이 짙은 파란색이 아닌 점점 연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43년 4월 5일 브라질 해안. 그가 바다 위에서 표류한 지 133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로 인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브라질 해안에서 3명의 브라질 어부들이 여느 때와 같이 작은 배를 타고 작업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근처 바다 위에 떠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배를 돌려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뗏목 위에 쓰러져 있는 푼님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질 어부 3명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몸무게는 10kg이 빠져 너무 약한 상태였습니다. 어부들이 그를 직접 들어올려 구조했습니다. 결국 생존에 성공한 그는 약 4주가량 병원에만 누워있으며 회복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4개월을 생존한 그의 스토리는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여행 허가를 받고 영국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영국으로 향한 푼님은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하기 원하는 그에게 미국은 곧바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인 이민자 할당량이 꽉 찬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푼님은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푼님은 1991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푼님은 현재까지도 바다 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이 기록을 깨지 않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타고 있던 배가 어뢰로 인해 침몰했지만 뛰어난 행동력을 바탕으로 탈출에 성공하고 133일 동안 엄청난 정신력을 바탕으로 생존에 성공한 이번 사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